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국에선 처음으로 광양에 어린이 보육재단이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임신과 출산, 보육까지 지역 어린이 양육과 관련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자는 건데 지속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선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종태 기자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 돌봄 시간을 늦은 밤까지 연장하길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로 환경은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데도 월급은 보통 200만 원대를 넘지 못합니다. 이 보육료 수입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어떤 인건비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광양시가 이런 지역의 열악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재단 출범 이후 부족한 대체 보육교사 지원에 나서는가 하면 부모 퇴근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 모집에도 들어갔습니다. 교사 휴가를 갈 수 있는 대체 보육교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 후 아이들을 이제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들 이미 지금 사업 추진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재단 운영을 위해 시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한 해 5억 원에 불과해 체계적인 재단 운영이 힘들다는 점은 아직 해결 과제입니다. 재단 출범 이후 각계기관에서 5억 원 가까운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지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모집이 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그런 그 비영리 법인들은 모금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자발적 후원금만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인데요. 그동안의 형식적인 보육 사업보다는 시민들에게 보다 피부에 와닿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창의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자녀 양육, 그러니까 어린이 보육이나 양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출범한 보육재단. 열악한 보육 환경 개선을 통해 출범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앞으로의 재단 행보에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항에서 동남아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컨테이너 선박 서비스 2개 항로가 새로 개설됐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최근 SM 상선이 광양과 중국 청도, 베트남 호치민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거쳐 수라비아와 다시 광양을 연결하는 항로에 1600TU급 선박 3척을 투입해 연간 2만 TU의 물동량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로 개설로 최근 동남아 항로 확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SM 상선의 동남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산란계 농가에 대한 살충제 잔류물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살충제 잔류물질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정상적인 납품과 유통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살충제 성분 등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문제가 된 살충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농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살충제 닭에 대한 유통이 금지된 가운데 여수시가 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여수시는 관내 2곳의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적합 증명서를 발급받은 계란만 판매하도록 관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살충제 사용 금지 등 산란계 농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빛 원전 사오기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서 원전 안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핵심 설비 중 하나인 중기 발생기에서 30여 개의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크기가 10cm가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빛 원전 사오기에서 이번엔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3대 핵심 설비 가운데 하나인 증기 발생기 안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모두 38개. 한빛원전은 이 가운데 34개는 제거했다고 지난 7월 민간감시위에 알렸지만 나머지 4개는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간감시위는 한빛원전 사오기 증기 발생기에서 발견된 이물질 가운데 일부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은폐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상, 이력 전체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달라.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 건은 철저하게 축소 은폐를 시도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리지 않은 4개의 이물질은 길이 11cm, 폭 4cm의 망치 형태의 금속과 길이 2cm의 반원형 금속, 길이 1.5cm의 계란형 금속 등입니다. 특히 망치 형태와 반원형 금속은 증기발생기 제작 당시부터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95년에 사호기가 가동된 이후 22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수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지, 정말 믿지 못할 한수원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에 대해 한비돈전 측은 이물질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에는 검사 기술도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구멍에 이어 이물질까지 발견되면서 부실 종합 세트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근해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근해어선의 불법 조업 적발 건수는 2014년 18건에 그쳤지만 2015년엔 22건, 지난해엔 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어업지도선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조업으로 적발될 경우 어획물과 불법 어구를 전량 회수하고 관련자를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한 흥국사 대웅전 보수 정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부터 26억 원을 들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흥국사 대웅전 보수 정비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 말 관련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흥국사 대웅전은 보물 제396호로 지정돼 있으며 국가 지정문화재 10개, 도 지정문화재 6개가 있는 유명 사찰입니다. 광양시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 분야 민관 전문가 13명으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건의 전략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달 안에 아동 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서와 사전 영양진단서를 유니세프에 제출하고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는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등 4대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광주은행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마련한 어린 뮤지컬 순천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제와 어제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1,200여 명이 관람했으며 특히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기관 어린이들을 초청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광주 전남 지역 시민들을 상대로 문화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광양보건대 폐교를 언급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지난 11일 김상곤 장관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연속 2등급을 받은 신경대와 광양보건대 등은 청산 대상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라며 정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 발언 이후 학교 측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많다며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병해충 발생이 우려돼 철저한 방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이달 들어 세풍과 도월들 등 450여 필지에 대한 병해충 조사 결과 흰 등멸구와 매미충류 발생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벼멸구는 발생 밀도가 낮지만 앞으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광양 지역의 전체적인 벼 출수는 25% 진행된 가운데 작황이 빠른 일부 조생종은 이달 말쯤이면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부가 조강 생산량 누계 4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7년 4월 270만 톤 생산 규모의 광양제철소 1기 설비를 준공한 뒤 30여 년 만에 거둔 실적으로 단일 부서로는 세계 최단 기간 내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조강 생산량 4억 톤은 코일 형태의 철강제를 펼쳤을 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인 38만 킬로미터를 33회 왕복할 수 있는 길이며 소형 자동차 4억만 대를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전에 광복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다시 작업이 시작된 곳들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중부고속도로 호법과 하남 사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과 충주, 영동고속도로 여주와 강릉 사이입니다. 함께 참고하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발하신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10분, 강릉까지 4시간 10분 예상되는데요.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은 오전 7시로 바라보고 있고요. 최대 정체는 점심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 잘 참고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벌써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외곽 방향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화도부터 서종까지 4km 구간 정체인데요. 정체가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교통량은 아직은 많지 않은데 강원권 곳곳으로는 보시는 것처럼路面이 젖어 있습니다. 빗길 구간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안개까지 대관령 일대로는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양재 부근으로는 지금 1, 2차로 쪽에서 작업이 진행돼 여기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부산 쪽으로 가신다면 12시 때 안성이나 천안 일대 정체가 가장 길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보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선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남부 지방에선 다소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모습이고 영동 지방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동해안 지방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 내륙 지방에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